안녕하세요. 아프입니다. 오늘 영상 올린 것 중에 댓글들이 여러 가지가 달렸는데 뭐 기존 영상에서도 계속 중복되는 질문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황장수 씨를 갖다 언급하시면서 그분은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폭락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을 하신다고. 근데 이 황장수님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뭐 지금까지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깊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황장수 씨의 방송은 자주 봅니다. 자주 보고요. 일단 굉장한 분이죠. 굉장하다는 표현은 무엇이냐? 영상을 갖다 하루에 5개씩 찍어서 올린다는 거. 굉장한 열정입니다. 이 영상을 5개를 갖다 올린다. 그러다 보니까 편집은 약간 어설퍼 보이는 부분은 없잖아 있는데, 엄청난 노력이죠. 엄청나게 노력을 갖다 하시는 분이고 성실한 분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을 참 천천히 하신 듯 하면서 상당히 주장이 강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종종 듣긴 해요. 그런데 일단 황장수 씨께서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실 때는 저는 그냥 귀를 갖다가 싹 닫습니다. 왜냐? 그분보다는 제가 부동산에 대해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알기 때문이죠. 그분은 정말 박식하시긴 한데 깊이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깊이는 글쎄요, 저보다 높진 못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부동산 분석이라든지 차트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살펴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은 뭐 정치라든가 외교라든가 경제 포괄적으로 다루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이 그 전문성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과 저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분하고 저하고 부동산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저를 갖다가 쫓아오긴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상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또한 부동산 총 포괄적인 시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훨씬 더 황장수 씨보다는 전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방송을 드리는 것은 일단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전문가분들은요, 객관적이진 않아요. 여러분들 뭐 현 정부 이전에 이명박근혜 정부 때 항상 부동산 비관론 아니면은 그 경제적 비관론자들이 어떤 분이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너무 암울하다, 진짜 경제 앞으로 폭망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그렇죠. 지금 다 청와대에 들어가 계시죠. 자, 항상 정치적으로 중립이지 못하고 한쪽에 좀 지나치게 치우치신 분들은 항상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반대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경제 비관론자가 됩니다. 얘네들 때문에 경제가 다 망한다, 그런 쪽으로 항상 편협한,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고 자신의 주관이 많이 개입된 경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치와 경제 상당히 밀접합니다만, 이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건 맞고요.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부동산 시장 폭락으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결코 동의하지는 않아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경제학만 되어도 이거는 옳지 않은 이야기다. 이거는 꼭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알 거예요. 경제학을 갖다가 정통으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물론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디플레이션 그런 관계도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도 있거든요. 경기는 퇴보해 가는데 경제 성장률은 떨어져 가는데 오히려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이라는 걸 갖다가 항상 저는 유익 있게 바라보는 게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단순하게 건설사에서 신규 공급을 하는 것 외적으로
매도세, 매수세 이 두 부분에 대한 균형점을 갖다 저는 유익 있게 보는 스타일인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매도세를 갖다가 정부가 참 어리석게도 묶어버렸어요. 뭐 잠가버렸다, 묶어버렸다. 그게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8년 동안 주택을 팔지는 못해요. 그 이전에 팔게 되면 뭐 과징금 붙습니다. 그동안 세금 감면받았다 뭐 다 뱉어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급적인 부분을 막아놨기 때문에 수요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들락날락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은 어차피 줄어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 정부에서 공급을 갖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잠궈놓은 상태에서 수요만 억지로 잠궈놓은 상태란 말이죠. 하지만 제 지난 방송 중에서 규제의 역설이라는 방송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억지로 눌렸다가 다시 수요는 또 한번 늘어나는 타이밍이 나타날 겁니다. 이때 또 한번 폭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뭐 경기 침체가 무조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닙니다.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전문 용어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경기가 나빠진다고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폭락한다? 그런 생각은 좀 사실과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 한번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된 분의 경제적 전망이란 부분은 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만큼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 역시도 편향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도 미래의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거의 100% 정확하게 맞춘다, 예견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흐름을 갖다가 미리 예상하고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학문의 깊이가 깊더라도 정확하게 미래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누구 한 사람의 주장을 갖다 너무 신뢰한다는 거는 앞으로 향후 경제적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참고로 삼을 뿐이고 내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 참고된 그리고 내 스스로 스터디된 부분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누구 얘기를 듣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내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시점,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뭐 우선 당장은 돈을 벌 수 있어도 언젠가는 또 이걸로 인해서 또 망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스터디를 해야지. 그리고 내 스스로 만에 하나 의사결정을 잘못했다 라는 부분이 발생됐을 때 누굴 원망하지 않고 내 스스로 뭐가 분석이 잘못됐는지, 나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어쩌면 이런 학습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부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부동산 전문가 누군가의 말을 갖다가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의사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어쨌건 황장수 씨는 부동산이 앞으로 폭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분의 주장을 갖다가 그냥 간과하기가 어렵다 라는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려가지고요. 오늘은 황장수 씨를 소재로 해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봤고요. 참고로 저도 황장수 씨 팬입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주장을 100%다 그대로 신뢰하지 않아요. 제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면서 저 항상 제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를 100% 신뢰하지 말라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검증해 보시라고. 이런 습관이 여러분들의 부를 갖다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뭐 짧게 역시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경제적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스스로 스터디하는 습관 가져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자, 이상으로 시청해주신 아포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